개인회생이 맞는 상황과 개인 파산이 맞는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죠. 이걸 구분하지 못한 채 시작하면 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개인 파산이 맞는 경우를 기준으로 나눠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두 제도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도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갚을 수는 없어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낼 수는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이 있는지입니다. 그럼 개인 파산은 완전히 다른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파산은 벌고는 있어도 생활비를 내고 나면 빚을 갚을 돈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구조에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게 됩니다.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조건도 각각 다른 거죠? 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서라도 일부를 갚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 파산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생활비를 빼고도 빚을 갚을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그 돈이 생활비로 전부 쓰여서 빚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은 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무 금액 기준도 다른 거죠?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 파산은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하면 안 되는 직업도 있을까요? 네,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처럼 자격이나 신분 제한이 있는 직군은 파산 선고 자체가 불리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대신 회생이나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계속 오는 독촉 전화나 갑자기 잡히는 압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 부분부터 정리해 줍니다. 신청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서 통장이나 급여 압류, 경매 같은 강제 집행을 법적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회생은 벌어서 갚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제껴주는 게 핵심입니다. 변호사님, 파산은 금지 명령이 없는 게 맞나요? 네,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은 없고 필요할 때 법원이 중지 명령만 나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파산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 대부분의 채권자가 추심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추심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갚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 3년간 변제한 뒤에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생활비를 빼고 실제로 낼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남은 빚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게 되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갚는 과정 없이 면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면책 시점도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 면책을 신청하고 개인 파산은 신청할 때부터 면책 신청을 함께 진행한 뒤에 파산 선고와 관제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호사님, 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빚도 있는 거죠? 네,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세금, 4대 보험,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공적인 돈은 제도를 뭘 선택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형사사건과 관련된 비용이나 일부러 손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뭘 선택해도 계속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회생해도 남고 파산을 해도 남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없어지지 않는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돈, 그리고 양육비나 부양료 같은 가족 관련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럼 면책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생과 파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한 변제를 성실히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파산은요? 개인 파산은 도박, 주식, 코인처럼 돈을 무리하게 쓴 흔적이 많거나 사기나 횡령,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있으면 면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은 되더라도 빚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다 보면 이 돈 빌려준 쪽에서 이의 같은 걸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생이나 파산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돈 빌려준 쪽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법원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인가나 파산 선고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은 한 번에 잘 안 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진행 중에 폐지되더라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면책까지 받은 이후에는 5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개인 파산은 어떤가요? 파산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 파산은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파산 선고는 낮지만 면책이 불어든 경우에는 면책만 따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으로 면책받은 이후에는 7년,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먼저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말 갚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를 빼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소득과 생활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부터가 이미 한 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그 첫 정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